지난해 우리 방산 수출이 사상 최대 규모인 173억 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성능이 우수하고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한국산 무기체계가 중동에서 또 한 번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한국과 사우디가 대규모 방산 협력 논의를 마친 뒤 김태우 국가안보실차장은 대공방어체계, 활용무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산 협력 논의가 막바지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며 수출 계약 성사 단계에 와 있고 그 규모와 액수는 상당히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군 안팎에선 중거리 지대공 요격 무기인 청궁2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궁2는 지난해 1월 약 35억 달러 4조 8천억 원 규모로 사우디의 예멘 내전 동맹국인 아랍에미리트의 수출 계약이 체결된 바도 있습니다. 한국형 패트리어트로 불리는 청궁2는 적항공기와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해 국내 기술로 개발된 중거리 유도무기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LIG 넥스원이 개발 제작을 맡고 있으며 발사대 한 기당 최대 8발의 요격 미사일이 장착되는 차량 탑재형 수직 발사대와 다기능 레이더, 교전 통제소로 구성됩니다. 특히 요격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약 15억 원으로 동급으로 평가받는 미국 패트리어트 미사일 대비 약 3분의 1의 매우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자랑합니다. 현재 긴박한 중동 정세상 아직 정확한 계약 규모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최소 5조 원에서 10조 원 이상의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청궁을 원하고 있는 이유는 예멘 후티 반군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대공 요격 무기가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2일 아랍 매체 뉴아랍의 조나단 펜턴 합의 칼럼니스트에 따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마스의 공격 시도는 후티 반군의 잠재적인 위협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면서 정세가 혼란한 틈을 타 후티 반군이 예멘 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예멘 정부를 돕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군사적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 밖에 여러 군사 전문가들 역시 전 세계 최대 화약고가 된 중동에서 동시다발적인 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각국은 방어자산 획득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죠. 그러나 이 중요한 시점에 사우디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와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예멘에서 군사작전 중인 사우디에 대한 지원을 제안했으며 사우디에 배치했던 패트리어트 대공 미사일을 철수시키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사우디 자체적으로 군이 운용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패트리어트가 후티 반군의 미사일을 요격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우디 군내에서는 성능에 대한 의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인 예로 2019년 세계 최대 석유단지 아브카이크와 쿠라이스를 겨냥한 후티 반군의 미사일 및 드론 공격을 두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우디 관계자들은 공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패트리어트 시스템은 적발과 격추에 모두 실패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해외 매체 포린폴리시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모든 곳에서 실패합니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2018년 3월 25일, 2017년 11월과 12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에서 패트리어트2는 후티 반군의 부르칸2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특히 우리는 패트리어트가 성공적인 요격을 실시했다는 설득력 있는 자료를 아직도 찾지 못했다. 1991년 걸프전 당시 사람들은 패트리어트가 47발의 스커치 미사일 중 45발을 요격했다고 알고 있었으나 추후 미군은 이 요격 성공률을 약 50%로 낮추었고 심지어 그 이후에도 25%만 요격한 것이 더 높은 가능성이라고 표현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신뢰할 수 있는 방공망의 부재, 후티 반군에 대한 위협, 미국의 패트리어트의 철수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는 자체적인 MD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오랜 기간 지켜봐온 한국의 MD 자산들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미사일 디펜스 프로그램인 MD를 자체적으로 구축한 나라는 전 세계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그리고 한국 정도입니다. 인류 무기 기술의 결정체를 할 수 있는 MD는 말 그대로 공격 무기가 아닌 방어 무기로서 미국의 대표적인 MD 체계는 패트리어트, 사드, SM3 그리고 러시아는 S300, S400, 이스라엘은 아이언돔, 바라게이, 데이비드 슬링, 에로우로 이어지는 다단계 MD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를 통해 대한민국 국군이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핵심 대표 무기 체계로는 해궁, 청궁 1, 2, LSM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대공방어 체계의 시작은 아이러니하게도 동국권 러시아의 기술을 기반으로 제작되어 미국의 수출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 서방 진영 유일한 방공 시스템으로 꼽힙니다. 이는 중동과 같이 미국과 정치적으로 얽혀있는 국가들에 대한 수월한 무기 판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알마즈엔테이가 극심한 운영난을 겪을 당시 280만 달러의 로열티를 지불하는 대가로 한국과 러시아는 공동 개발을 통해 청궁 그리고 S350 PTRG를 개발했습니다. 당시 공동 개발을 통해 한국은 러시아의 미사일 요격 시스템에 대한 기술 전반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전할 수 있었죠. 덕분에 청궁은 콜드 런칭이나 포대 구성, 운영 교리 등이 러시아 야전 방공 미사일과 매우 흡사합니다.
특히 러시아 요격 체계의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가스 사출, 피스톤 방식의 콜드런치 수직 발사 기술은 2004년 4월 러시아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에 성공하였죠. 기본적인 시스템은 러시아식을 따르지만 서방 진영의 기술도 채용되었는데요. 즉 천궁 초기 설계에는 러시아와 미국의 기술이 합쳐진 것으로 러시아 S-300이 측추력기용 로켓 연소관이 하나인 반면 천궁은 여러 개의 소형 연소관이 각각 달린 측추력기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미국 패트리어트3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개발되어 실전 배치가 완료된 천궁2는 국산화율이 무려 95% 이상에 달하는데요. LIG 넥스원은 천궁2가 기존 천궁을 기반으로 성능 개량을 했지만 완전히 새로운 무기체계나 다름없을 정도로 신기술들이 많이 접목되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유도탄의 형상부터 구동기, 측추력기, 추진기관이 모두 새로 개발되어 통합 제어 기술이 더 어렵고 복잡해졌는데요. 우선 탄도탄 요격을 위한 교전 통제 기술과 다기능 레이더 탄도탄 추적 기술이 적용되었는데 유도탄은 전방 날개 조종형 형상 설계와 제어 기술, 연속 추력형, 측추력 등의 기술이 적용돼 반응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탄두는 근접 신관을 사용한 파편형 탄두를 가진 천궁과 달리 유도탄을 직격해 파괴하는 위력 증강형 탄두를 탑재하였죠. 사실상 현재 천궁 시스템은 한국의 독자적인 고유의 기술로 개발 제작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실상 서방 국가들 가운데서 중동 지역에 MD 체계를 판매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한국밖에 없는 상황이죠. 미국은 QM이라는 이스라엘의 영내 군사적 우위 정책을 유지하고 있고 이에 UAE나 사우디아라비아에 자국 MD 체계를 수출하길 꺼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팔레스타인에게 지지를 보내고 있는 UAE와 사우디를 껄끄러워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 한국은 천궁을 중동 현지에서 사용하기 알맞도록 현지화 개량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패트리어트가 유독 중동 지역에서 요격률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준 데에는 60도 이상으로 치솟는 무더운 날씨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높은 온도에서는 안테나의 재료나 구조가 열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그 물성이 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안테나의 패턴 및 방사 특성이 변동될 수 있고 이는 레이더의 탐지 및 추적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자부품에서 방출되는 열은 다른 레이더 시스템 또는 통신 시스템의 간섭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신호 품질이 저하될 수 있죠. 이에 한국은 UAE에 천궁2를 수출할 당시 한국군 도입 물량과 다른 순행식 냉각 체계의 MFR 레이더를 개발해 수출하였습니다. 한국은 온대 기후 위기에 아무리 더워도 42도 이상까지 기온이 상승하지 않게 한여름에도 외부 공기를 흡입해 레이더의 주요 구성품 사이에 흘려보내는 송풍형 방식으로 충분히 냉각이 가능한데요. 그러나 중동은 최대 60도 이상까지 상승하는 사막 기후로 냉각 능력 향상이 절대적이었던 만큼 순행식 냉각 체계의 개발은 필수적이었습니다. 사실 천궁 MFR 레이더를 개발한 하나 시스템은 자사의 초기 송풍형 냉각 체계가 외부 온도 60도까지 문제없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으나 문제는 모래먼지였습니다. 공기 필터를 활용해 모래먼지를 걸러낸 후 정화된 공기를 레이더에 직접 공급하는 송풍형 냉각 체계의 개발은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에 애초에 냉각 효율이 뛰어난 순행식 체계를 개발하였고 결국 2022년 유해에서 진행된 첫 실제 사격에 100%의 요격률을 선보이면서 한국산 무기 체계에 대한 성능을 증명해내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우디와 한국의 방산 협력에서 주목해야 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사우디 측이 일회성 협력이 아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협력을 요구한 것인데요. 즉 MD 전반에 대한 상호 협력을 약속한 것인데 이로써 한국이 개발 중인 LCM의 수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사우디와 UAE는 한국형 사드 LCM에 대한 관심을 내비쳐왔습니다. 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아덱스 2023의 하나통합 부스에는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라이안 UAE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기도 했는데 당시 무함마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LCM이 360도 방어가 가능한가, 어떤 규격의 미사일이 있는데 이를 잘 탐지할 수 있는가, 이를 수입할 때 규제 같은 것이 있는가 등을 물었다고 하나시스템 어성철 대표가 전했습니다. 또한 올해 열린 서울 아덱스 2023 전시회 기간에 하나부스에 방문한 사우디 칼레드 빈 국방부 정무차관은 MSM의 현지화에 대한 질문과 함께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M에도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죠. 현재 유럽과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사적 위협 속에 한국의 방어자산 샘 체계가 세계 최고의 품질과 성능으로 전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데 사용되길 기대합니다. 오늘의 한 줄 평, 한국 MSM, LSM이 좋은 이유, 일단 샘 그리고 쌈.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